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일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일기에 참여했던 한국계 모스탄 전 대사가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계 모스탄 트럼프 일기 참여자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려지는 모스탄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계엄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털지 않으면 한국은 고립되고 말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부정선거 의혹을 털어야 된다. 안 하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가 위험하다. 탄반 집회 2030이 대거 합류하는 것에 놀랐다. 2030에 이렇게 합류는 고무적이다. 전 세계에 이런 탄핵 광풍이 또 있나? 이거는 의회의 북정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말이죠, 집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는 의회의 북정이다. 트럼프 부르면 응할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면 또 가서 트럼프를 돕겠다. 한국에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랬기 때문에 다시 또 2기 행정부에서도 일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입니다. 이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뉴데일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서울에 와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뉴데일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의 얘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법정부센터 상무이사, 이 사람이 이제 법학 교수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뉴델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말이죠, 만약 계엄령 선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 유권자 명부, 전자장비, 선거와 관련된 기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근데 선거와 관련된 걸 하나도 조사를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해도 전부 다 문영배가 기각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사했어야 된다는 거죠. 유권자 명부와 전자장비와 선거 관련된 기타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의혹을 무시한 한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해임하면 한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해임한다면 한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탄 전 대사는 말이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발탁됐던 당시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분이고 법 전문가입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의 전문가고요.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는데요. 이거는 국무장관 등 미 최고인직 인사에게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는데 국무장관에게 아주 그 인권 문제 이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요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전 대사는 1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국제법과 북한 전문가입니다. 2015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폭로한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라는 저서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하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법상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비영리단체 한미협회는 그를 올해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에 말이죠,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올해 한국계 미국인으로 선정됐던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교수입니다. 교수, 학자고 그다음에 인권법 그리고 국제법 이쪽에 상당한 그런 어떤 실력과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때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그때 운집한 그렇게 국민들을 보고서 굉장히 감복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고문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번 사태를 겪고도 방관하는 사람이 많다. 자유민주주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 싸우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총알을 맞았을 때 한 말이 있다. 그렇죠. 총 맞았었죠. 바로 싸워야 한다. 그때 그래서 트럼프가 영웅된 거 아닙니까? 싸워야 한다. 자유가 없는 북한과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이 자유 대한민국 깊숙이 침범한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불행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야, 그렇죠? 지금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말하자면 점령한다면 뭐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서 점령을 하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불행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싸워야 된다. 탄 전 대사는 말이죠.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걱정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시했고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주에 의한 방어성 결정이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탄 전 대사는 말이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는 탄핵 광풍이 불고 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탄핵이 연달아 진행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탄핵 광풍이 불고 있느냐. 이들은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주요 검사들을 탄핵하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며 이 탄핵 열풍은 명백한 권력남용과 일종의 입법부 북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지금 권한대행하던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이 정상이냐? 맞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했다는 것에서 이 새끼들이 탄핵에 어떤 검은 야욕이 드러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 번창하고 자유로웠던 홍콩이 중국 공산당 지배로 잔인하게 짓밟히고 점령당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약 이 방향으로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결국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탄 전 대사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을 써왔다. 한반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탄 전 대사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야, 정말 이 탄 전 대사 정확히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왔겠죠. 1기 행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도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많이 그야말로 알리고 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탄 대사가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털지 않으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의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또 트럼프 행정부의 또 전 현직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싸워야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